우리는 왜 부모를 닮을까요? 그리고 그 닮음은 어디까지가 운명이고 어디부터가 선택일까요? 시다르타 무케르지의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는 유전자의 발견부터 현대 유전자 편집 기술에 이르기까지 약 150년에 걸친 유전학의 역사를 인간의 이야기로 풀어낸 과학 서사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생물학 입문서가 아니라 유전자는 인간을 어디까지 규정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케르지는 이 주제를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에는 조현병과 같은 유전 질환의 역사가 있고, 이 경험은 저자가 유전학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삶과 직결된 문제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유전자의 탄생, 보이지 않는 정보의 발견. 책은 멘델의 완두콩 실험에서 시작해 DNA의 이중 나선 구조 발견까지 이어집니다. 유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대를 넘어 정보가 전달된다는 사실은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유전자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하는 코드라는 개념이 이 시기에 확립됩니다. 우생학이라는 어두운 역사, 유전학의 발전은 동시에 큰 오용을 낳았습니다. 20세기 초, 유전자를 개량할 수 있다는 믿음은 우생학으로 이어졌고, 이는 강제불임, 차별, 나치의 인종정책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무케르지는 이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과학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과학을 사용하는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DNA 혁명과 질병의 이해. 20세기 후반 분자생물학의 발전은 암, 유전병, 희귀 질환의 원인을 DNA 수준에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순한 결정론을 경계합니다. 대부분의 질병과 성격은 단일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 환경 우연의 복합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유전자 편집과 선택의 시대 크리스프르와 같은 기술은 인간이 유전자를 읽는 존재에서 편집하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질문은 기술적 가능성이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질병 치료와 능력 향상의 경계. 선택된 유전자와 인간 존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무케르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에게 윤리적 숙제를 남깁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유전자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 인생의 결론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는 말합니다. 과학은 인간을 정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언어라고. 이제 유전자라는 렌즈를 통해 인간의 질병, 선택,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아주 특별한 비밀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유전자죠. 오늘은 퓰리처상 수상자인 시다르타 무케르지 박사와 함께 이 유전자에 얽힌 단순한 과학을 넘어 한 가족의 아픔에서 시작된 아주 내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그냥 평범한 과학책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케르지 박사에게 유전학은 그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대대로 괴롭혔던 정신질환의 그림자, 그 근원을 파헤치기 위한 필사적인 탐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이 우리 모두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한 개인의 절박한 역사가 복잡하기만 한 과학에 따뜻한 인간미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유전자에 대한 탐구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 여정의 시작은 거대한 실험실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비밀을 간직한 한 가족, 바로 그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무케르지 박사의 개인적인 탐구는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법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돼요. 나는 대체 왜 지금의 나일까?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들과 내가 살면서 만들어온 것들 사이에서 진짜 나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인류가 이 거대한 생명의 암호를 어떻게 풀어내기 시작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탐정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발견의 속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수도원의 조용한 정원에서 시작된 연구가 불과 한 세기도 안 돼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려드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발전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가속도죠. 여기서 무케르지 박사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하는데요. 이게 유전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유전자는 한번 정해지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건물의 청사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환경이나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시피에 가깝다는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에요. 유전적 운명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거니까요. 그리고 유전자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BRCA1 유전자처럼 특정 질병을 향해 우리를 그냥 확 밀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유전자가 있어요. 반면에 수천 개가 모여서 특정 방향으로 아주 살짝 똑 치는 것처럼 미세한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력한 유방암 유전자가 없는데도 발병 위험이 높다면 그건 수많은 넛지 유전자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 하나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레시피를 그냥 읽는 걸 넘어서 직접 바꿀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유전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단순히 생명의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가 직접 그 코드를 써 내려갈 수 있게 된 엄청난 전환점인 셈이죠. 그리고 그 다시 쓰기를 현실로 만든 어마어마한 도구들이 등장하죠. 유전자를 잘라서 다른 데 붙이는 재조합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마치 컴퓨터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오타 고치듯이 정확하게 유전자를 교정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까지 인류는 드디어 생명의 코드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무케르시 박사의 연구팀이 크리스퍼 기술로 치료했던 말기 암 환자 12분. 놀랍게도 그분들 모두가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론이 현실이 돼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정말 놀라운 증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요, 언제나 위험한 그림자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전자를 교정하는 것과 특정 능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를 개선하는 것. 이 둘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생학이라는 어두운 역사의 문을 다시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치료와 강화, 여러분이라면 이 선을 어디에 그으시겠어요? 자, 이제부터는요, 이야기가 약간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유전 암호를 해독하는 걸 넘어서 무케르즈 박사의 상상력은 이제 인간의 의식과 기억이라는 또 다른 코드, 디지털 인간으로 향합니다. 이건 어쩌면 인간의 오랜 꿈, 불멸에 대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먼저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생각의 방식, 의사결정 패턴 같은 데이터를 몽땅 추출해서 디지털 아바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의 후손들이 마치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그 아바타와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으스스하기도 하고 공상과학 같기도 하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무케르지 박사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건 유전자를 넘어서 한 사람의 정신, 그 자체를 영원히 보존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직 얼마나 모르는지가 더 명확해지거든요.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처럼 남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특히 젊은 층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모든 유전학 지식을 총동원해도 아직 이 미스터리의 왜를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무케르지 박사는 이럴 때일수록 과학의 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다면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왜? 라고 묻고 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온 진짜 원동력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코드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신과 같은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입니다. 기술의 가능성이 아니라 인류의 책임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어쩌면 인류의 미래 전체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